이제 챕터 4의 마지막 부분이 지난 4주차에 조금 잘렸어요. 보면 한 10초 정도 잘렸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챕터 5를 시작을 할 건데요. 챕터 4 마지막에 여기 있는 사이클로 헥사는 체어폼이 가장 안정하고, 그리고 여기 두 개의 메칠 그룹이 1번과 2번에 이렇게 치환이 되어 있는, 그래서 1,2 다이메틸 사이클로 헥산의 그 컨포머 중에 가장 안정한 폼이 어떤 것이냐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 중에 1번과 2번의 두 개의 치환기 메칠 그룹이 트랜스로 존재하는 경우, 이때는 액시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이퀘토리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값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 모델이 보여주는 것은 1번과 2번에 있는 두 개의 메칠은 둘 다 이퀘토리얼, 가장 안정한 그런 에너지 값을 갖는, 그래서 실제 1,2 다이메칠 사이클로 헥산인 경우는 이렇게 두 개의 메칠이 이퀘토리얼로 존재하는 이런 형태로 거의 대부분 존재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경우는 두 개의 메칠 그룹이 고시 인터랙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그 스트레인을 받는 그런 상태고요. 링크립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언스테이블해지는 그런 컨포메이션을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링크립을 하게 되면 1번과 2번 위치에 있는 두 개의 메칠 그룹이 둘 다 액시얼 포지션으로 가게 되고, 이때는 3번과 5번 위치에 있는 그 액시얼 하이드로젠과의 원세리 다이액션 인터랙션이 위에도 일어나고 밑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언스테이블한 그런 컨포머가 1,2 트랜스 다이액슈얼 폼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여준 게 1, 2 위치에 트랜스로 있는 경우 두 개의 치환기가, 이 경우에 보면 다이 이퀘토리얼로 있는 이 폼이 가장 안정한 폼이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다이액시얼로 있는 이 폼은 가장 언스테이블한 그런 폼이 되고요. 역시 지난 시간에 했던 1, 2 위치의 치환기가 시스로 존재하는 경우는 두 개의 치환기가 하나가 액시얼이면 하나는 이퀘토리얼, 하나가 이퀘토리얼이면 또 다른 하나는 액시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링프립을 해도 두 개의 컨포머는 동일한 에너지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런 똑같은 패턴이 보면 1번과 4번 카본에 두 개의 치환기가 있는 시스 트랜스, 역시 원포 위치에 두 개의 치환기가 있을 때 트랜스인 경우에 둘 다 이퀘토리얼 있는 이 컨포머가 가장 most 스테이블한 그런 컨포머인 것이고, 1번과 4번 위치에 있는 두 개의 치환기가 액시얼 폼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원쓰리 다이액셜이 두 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장 언스테이블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1번과 3번 위치에 시스나 트랜스, 이렇게 두 개의 치환기가 존재하는 경우는 이번에는 반대가 되게 돼요. 1번과 3번 위치에 시스로 두 개의 치환기가 있는 경우에 두 개의 치환기가 이퀘토리얼이 있는 이 컨포머가 가장 안정하고, 반면에 원쓰리 위치에 두 개의 치환기가 액시얼로 존재하는 경우 가장 언스테이블해지게 되겠죠. 반면에 원쓰리 트랜스로 존재하는 경우는 둘 다 액시얼, 이퀘토리얼, 액시얼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의 컨포머는 동일한 에너지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챕터 4의 마지막이었고, 자, 이제 이번 주 챕터 5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챕터 5는 스테레오 케미스트리의 마지막 내용이 나오는데요. 옵티컬 아이소머라는 개념을 이 챕터 5에서는 그 이전 챕터하고는 좀 달라지는 그런 아이소머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크게 보게 되면 옵티컬 아이소모라는 개념의 스테레오 아이소모 크게는 두 가지 에난시오모 그리고 다이아스테레오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난시오모와 다이아스테레오모의 그 연동을 해서 메저라든지 뭐 이런 두 가지 정도의 또 다른 연동된 그런 아이소모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옵티컬 아이소모를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카본의 4개의 최환기가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챕터 5의 제목을 보게 되면 테트라헤드롤한 센터에서 카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에세이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챕터 5에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에서 보여주고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그 테트라헤드롤한 카본의 4개의 치환기가 있을 때 에난시오모라는 옵티컬 아이소모 혹은 역시 또 동일한 스테레오 아이소모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에난시오모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난시오모라 하면 어떠한 물질이냐 하면 미러 이미지를 갖고 있는 두 개의 물질 간에 동일하지 않는, 즉 슈퍼 임포즈블 하지 않는, 난 슈퍼 임포즈블한, 그러니까 두 개의 물질이 미러 이미지에 관련을 갖고 있지만 두 개는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라는 얘기죠. 그런 두 개의 물질을 우리가 에난시오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에난시오모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미러 이미지라는 개념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카본은 하이드로젠이 3개가 있고 X가 있는, 즉 3개의 치환기는 동일한 것이죠. 하나만 다른 거. 자, 이런 경우에 자, 모듈을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CH3X. 여기 색깔은 좀 다른데 하이드로젠 그린 컬러이고 여기서는 그냥 흰색으로 모델을 만들었고요. 여기가 X 그룹이 붙어 있는 것이고 중간에 거울이 있다고 보면 거울에 비춰진 미러 이미지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중간에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는 미러 이미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슈퍼 임포즈블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겹쳐 볼게요. 슈퍼 임포즈블 해줘요. 자, 겹친다는 이야기는 이 두 개가 미러 이미지를 갖긴 하지만 동일한 물질인 것이죠. 그래서 두 개는 아이소모가 아니고 그냥 아이덴티컬한 동일한 몰레큘이에요. 그래서 치환기 3개가 동일하고 하나만 다른 경우는 미러 이미지 간에 슈퍼 임포즈블 해져서 두 개는 동일한 몰레큘이 됩니다. 아이소모가 아닌 것이죠. 자, 두 번째 컴파운드를 보게 되면 카본에 하이드로젠 2개가 있고 XY가 치환되어 있는, 즉 두 개의 치환기는 동일하고 두 개는 다른 것이죠. 하나의 하이드로젠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다른 뭐 Y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치환기를 도입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고, 자, 색깔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카본, 자, 이런 모델이라고 보고 요거의 미러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두 개는 미러 이미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개의 물질이 겹쳐지는지 안 겹쳐지는지를 돌려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돌려보면 두 개의 물질은 정확하게 겹쳐지죠. 슈퍼 임포즈블 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두 개의 물질이 미러 이미지이긴 하지만
아이덴티컬한 동일한 물질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소모가 아닌 것이죠. 해서 CX3X나 CH2XY나 미러 이미지가 있긴 해도 두 개는 슈퍼 임포즈블 해서 아이소모는 아닙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카본을 중심으로 4개의 치환기가 다 다른 종류의 치환기가 붙어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개의 하이드로겐 중에 하나를 또 다른 Z라는 치환기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역시 미러 이미지도 똑같이 이러한 4개의 다른 치환기가 붙어있는 카본의 미러 이미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요게 2개는 미러 이미지예요. 자, 요게 2개 물질이 있고 이 2개를 한번 3D 개념에서 겹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그린은 겹쳐지고 레드도 겹쳐지지만 흰색과 이게 뭐 사파이어인가요? 색깔이 좀 애매한데 이 2개는 서로 반대로 가 있죠. 겹쳐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절대 이게 겹쳐지지가 않는 것이죠. 자, 뭐 이렇게 사파이어하고 흰색을 겹치게 만들어도 이때는 그린 레드는 또 반대로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개의 물질은 결과적으로 난 슈퍼 임포즈블한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죠. 절대 겹쳐지지가 않아요. 즉 2개의 물질은 다른 물질인 것이죠. 즉 아이소모 관계를 갖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에난시오므를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에난시오므라 하면 2개의 물질 간에 미러 이미지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2개를 겹쳐지지가 않는 물질, 다른 물질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물질을 우리가 아이소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3D 개념에서 아이소모가 되는 것이죠. 포뮬러 인덱스로 보면 동일해요. 하지만 3D 개념에서 스테레오 아이소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에난시오모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자, 에난시오모. 에난시오모는 미러 이미지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하는 걸 잘 기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좀 전에 치환기 2종류가 붙은 거, 3종류가 붙은 거, 4개의 치환기가 다 다른 경우를 이제 모델을 보여줬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카본에 치환기 4개가 동일한 게 2개 이상이 있으면 에난시오머가 안 되는 것이죠. 즉 모든 치환기 4개가 다른 치환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에난시오머로부터 관련을 해서 우리가 카이럴한 물질이다, 반대 개념으로 어카이럴한 물질이다라는 두 가지 옵티컬 아이소모를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요. 카이럴한 물질은 어떠한 몰레큘이냐 하면 그 대칭면 plane of symmetry라는 대칭면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물질, 따라서 미러 이미지 간의 슈퍼 임포저블, 즉 겹쳐지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카이럴한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난시오머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반대로 이제 이런 물질이 아닌 경우는 다 총칭적으로 어카이럴한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카이럴리티 센터가 존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4개의 서로 다른 치환기가 있는 카본을 우리가 카이럴리티 센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런 특성을 가진 물질을 카이럴한 특성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죠. 자,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프로파노이 게시드, 오른쪽은 레틱 게시드인데,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중간에 있는 카본은 2개의 하이드로젠, 동일한 기에 붙어 있죠.
하나는 메틸, 하나는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어요. 자, 이런 물질은 중간에 이 Y축 개념으로 보면 시미트리 플레인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플레인을 중심으로 좌측과 오른쪽이 플레인, 시미트릭한 그런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미트리 플레인이 존재하는 것이고, 즉 이런 물질은 어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하이드로젠 동일한 취환기 중에서 하나를 OH로 취환을 한 경우 렉틱 애시드가 되고, 자, 이 경우는 이 카본의 메틸 하이드로겐 OH 카복실릭 애시드, 네 개의 취환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간 Y축으로 봐도 왼쪽과 오른쪽이 시미트릭하지가 않죠. 따라서 이때는 시미트릭 플레인이 존재를 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요렇게까지 이 펑션은 카이럴한 특성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 이 모델이랑 동일하게 카본이 서로 다른 4개의 취환기가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카이럴한 특성을 갖는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뭐 우리 일생활에 있는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머그컵 같은 경우는 이 중간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 플레인 오브 시미트리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하게 대칭, 즉 플레인 시미트릭한 그런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 머그컵은 어카이럴한 그런 물질, 뭐 사실 화학물질이 아니니까 카이럴티 센터가 있다 없다를 실제로 따지기 힘들겠지만 하여튼 이런 특성을 가진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의 손, 왼손이나 오른손 중간에 아무리 그 Y축 개념으로 해서 플레인 오브 시미트리를 만들려고 해도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죠, 그죠? 시미트릭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손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카이럴한 그런 특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요. 5브로모 데칸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5번 위치의 카본이 카이럴티 센터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카본을 중심으로 여기 있는 그 6개의 핵실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부칠 그룹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알킬 그룹이고, 그 다음에 브로모가 있고 하이드로젠, 결과적으로 4개의 취환기는 다 다른 것이죠. 따라서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된 이 카본은 카이럴리티 센터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여기 사실은 보통 밑에 표시하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다 표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스트리스를 여기 있는 까만 카본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카이럴티 센터는 이 아스트리스를 위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일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카이럴티 센터를 아스트리스를 사용해서 써주게 되면 그 몰레큘에서 어떠한 카본이 4개의 서로 다른 취환기가 붙어 있어서 카이럴한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왼쪽 컴파운드와 오른쪽 컴파운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사이클로헥산에 메칠 그룹이 하나 취환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1번 카본이 카이럴한지 어카이럴한지를 판단을 해보게 되면 하나의 취환기는 하이드로젠, 또 다른 취환기는 메칠, 이건 다른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취환기를 6, 5, 4번 카본까지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마지막 취환기를 2, 3, 4번 CH2로 보면 동일한 것이죠. CH2, CH2, CH2. 오른쪽도 CH2, CH2, CH2. 모델을 보더라도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이클로헥산 좌우는 시미트릭해요. 따라서 여기 있는 1번 카본은 2개는 다른 취환기이지만 이 2개가 동일한 취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카이럴한, 즉 카이럴티 센터가 존재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2번이나 6번 위치 중에 하나를 또 다른 뭔가 다른 취환기로 바꿔줬을 때
이때는 이제 반대가 되는 것이죠. CH2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카보닐 그룹으로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를 plane of symmetry라고 봤을 때 CH2와 CO 카보닐 그룹은 다른 시메트로 하지가 않는 것이죠.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여기 카본은 여기는 뭐 넘버링이 갑자기 2번이 됐는데요. 여기가 이제 1번이 되니까 여기 2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 2번 카본은 카이럴티 센터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아스투리스를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이죠. 자, 에난시오머는 옵티컬 아이소머라고 또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옵티컬 액티비티에 에난시오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그 옵티컬 액티비티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할 텐데요. 1800년 중반 정도에서 이 옵티컬 액티브한 그런 물질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들이 약 한 거의 150년 훨씬 넘은 이야기죠. 180년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옵티컬 액티브하다는 특성이 뭐냐 하면 오게닉 몰레큘이 어떤 특성을 갖느냐 하면 이 오게닉 컴파운드를 빛이 지나갈 때 폴라라이즈 된 빛을 로테이션을 해주는 그러한 특성을 갖는 것을 우리가 옵티컬리 액티브한 컴파운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요런 특성을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가 옵티컬 액티비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의 눈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빛이 어떻게 두 개의 그 폴라라이즈, 여기는 이제 어넬라이즈긴 하지만 첫 번째 폴라라이즈는 그 수직 방향으로만 빛이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나머지 방향들은 빛을 다 차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눈에 있는 마지막 두 번째 폴라라이즈는 수평 방향 빛들만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뒤에는 백라이트, 뭐 소듐 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놓고 빛을 조사를 하게 되면 이 백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은 360도 각을 갖고 있는 빛이 다 섞여져 있는 것이죠. 화이트 라이트가 나오게 되고, 이게 폴라라이즈를 통과하게 되면 수직 방향 빛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선택적인 빛만 통과하는 것이고, 여기에 오게닉 물질을 크게 두 종류를 넣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럴한 물질 혹은 어카이럴한 물질. 첫 번째 어카이럴한 물질을 여기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넣게 되면 수직으로 통과한 빛이 그대로 수직으로 와요. 여기까지 두 번째 평광판까지. 그러다 보니 두 번째는 반대 방향, 수평 방향만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막혀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빛이 통과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그 솔루션 안에서 빛이 통과할 때 로테이션이 안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자, 거기에 어카이럴한 오게닉 몰레큘을 여기에 솔루션을 넣었을 때는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카이럴한 물질을 솔루션을 만들어서 여기에 넣어서 빛이 통과할 때는 수직으로 통과된 빛이 알파라는 각을 가지면서 클록와이즈 혹은 앤티 클록와이즈로 로테이션을 시켜주는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때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카이럴한 물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옵티컬 액티비티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난시오머로 설명을 했고, 이 에난시오머가 가장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은 옵티컬 액티비티를 나타낸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때 옵티컬 액티비티라 하면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그 빛을 로테이션을 클록와이즈 혹은 앤티 클록와이즈로 시켜줄 수 있는 알파 값만큼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옵티컬 액티비티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설명이 좀 상당 부분은 됐고요. 옵티컬 액티비티에 대한 이제 그림을 봤고, 옵티컬 액티비티라면 폴라라이저를 통과하는 빛을 가지고서 로테이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게 옵티컬 액티비티인 것이고, 그때 이 솔루션 안에는 당연히 옵티컬리 액티브한 컴파운드, 즉 카이럴한 혹은 카이럴리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 솔루션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로테이션을 시켜주는 그 앵글 값을 우리가 알파라는 계량적인 수치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이제 클로과이즈 로테이션과 앤티 클로과이즈 두 개의 특성이 있는데요. 레버로테이토리, 이 단어가 되게 길어서 보통은 대문자 L로 표기를 해요. L 뭐 이름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L 아이소머는 뭐냐면 어떠한 물질이냐 하면 그 빛을 로테이션을 하는데 앤티클로과이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는 것이죠. 즉 수직으로 이렇게 나온 빛을 시계 반대 방향 알파 값만큼 이렇게 돌려주는 것들을 우리가 레버러토리 컴파운드다라고 하고, 반대로 클로과이즈로 알파 값만큼 로테이션 해주는 것은 덱스트로 로테이토리. 그래서 이것도 보면 대문자 D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L 아이소모와 D 아이소모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요거는 뭐 앞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스페시픽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로테이션을 시켜주는 그 앵글 값을 우리가 계량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기준점이 필요한 것이죠. 그 기준점이 뭐냐면 이때 그 알파 값은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면 분모에는 그 셀의 길이 곱하기, 여기 이제 좀 곱하기입니다. 물음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컴파운드의 컨센트레이션, 큐빅 스퀘어 미터당 몇 그램 있는지 그거를 분자에는 실제 발견되는, 측정되는 물 기계로 측정을 하는 것이죠. 클로과이즈가 되든 앤티클로과이즈가 되든, 앤티클로과이즈는 이제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붙이게 되겠죠. 그 디그리 값을 가지고 우리가 스페시픽 로테이션 값을 구하는데요. 기준이 되는 스페시픽 로테이션은 패스 랭스는 10cm, 그 다음에 컨센트레이션은 1g per cubic cm를 기준으로 산출을 하고요. 이때 백라이트는 589 나노미터 해당되는 소듐 메탈 백라이트를 기준으로 측정을 한다. 그러니까 스페시픽 로테이션을 측정하는 그 기기는 이러한 스페시픽 로테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알파 값을 측정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뭐 사례가 나오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D 아이소모에 대한 사례 3가지. 그다음 오른쪽은 L 아이소모죠. 왜냐 마이너스니까 3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페니실린 항생제,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플러스 233이기 때문에 수직빛을 페니실린 솔루션이 만약에 있다면 플러스니까 클로과이즈로 돌려주는 233도니까 꽤 많이 돌려주네요. 180도 지나서 거의 이 정도까지 이렇게 돌려주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캄포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플러스 D값 D 아이소모이긴 하지만 돌려주는 각도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44도 정도. 수직의 빛을 캠퍼가 녹아있는 솔루션을 통과하면 44도 정도, 한 요 정도까지 돌려주는 것이죠. 반대로 코카인 같은 경우는 L 아이소모니까 마이너스 16도예요. 코카인이 녹아있는 솔루션을 수직의 빛이 통과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앤티클로과이즈 요정 16도니까 요 정도 이렇게밖에 안 돌려주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몰핀을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수직빛을 통과시켜주게 되면 마이너스 132도 몰핀이 있다라고 보면 이렇게 통과할 때 마이너스 132도 거의 한 이 정도 이렇게 돌려주겠네, 앤티클로과이즈로. 이런 것이고, 제로인 것은 옵티컬 액티비티를 가지지 않는 물질이죠. 거의 대부분은 옵티컬 액티비티를 가지지 않는 물질이 대부분이에요. 크로로포럼, 플레인 오브 시멘트리를 갖기 때문에 제로. 아세틱 애시드 역시 제로. 이런 것들은 옵티컬
인액티브한